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15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11,065명이 됐는데요. 신규 확진자 15명 중 해외 유입이 10명이고 국내 발생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5.18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제40주년 5.18 기념식이 오늘 옛 전남도청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서 기념식 참석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40주년을 추모하는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과 5.18 유공자, 시민 등 4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이 열린 곳은 5.18 항쟁 현장이자 시민군이 최후까지 저항했던 장소입니다. 국립 5.18 묘역이 아닌 곳에서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기념식 주제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택시 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를 활용한 영상이 흐르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또 김용택 시인이 이번 기념식을 위해 집필한 바람이 일었던 곳이라는 묵념사를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낭독했습니다. 5.18 유가족인 청년들이 경과보고를 낭독했고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5.18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고 이문택 씨의 아내 최정희 씨가 고인이 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는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임 씨는 5.18 당시 광주에서 일을 보고 전남 담양 집으로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안간 데 없이 당신을 찾아 헤매던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전체 누가 알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당신의 일, 강조의 일을 알리려고 다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과 행불자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이 함께 5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했던 5월 정신이 코로나19 극복의 저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발포 명령자 등 국가폭력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5.18 기념식. 문 대통령은 5.18 당시 광장은 안부를 묻는 사랑방이자 용기를 나누는 지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 것이라며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상이 부족한 대구의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해줬고 5월 어머니들은 주먹밥 도시락을 보냈다는 겁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이어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발포 명령자와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한다며 이는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5.18 민주이공자와 가족, 정당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은 여전히 미완입니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사망자와 행방불명 실태 등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앞에 놓인 과제를 박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 왜 총을 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찾는 것은 5.18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씨를 발포 명령자로 지목했습니다. 광주 진압 지시가 사실상 발포 지시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발포 명령에 따른 내란 목적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가 총격 행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는 정황은 확실했지만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학살 의혹과 행방불명 실태 등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행방불명자 84명을 포함해 5.18 실종 신고자는 242명, 아직까지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행불자 가족들은 사법 처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다 그 안매장을 했는지 지금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다 필요 없고 뼈라도 묻고 싶다. 5.11 연구위원회의 왜곡 등 주요 기록이 삭제되고 조작된 점은 진상규명 활동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에 왔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좀 용기 있는 고백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입을 열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5.18 조사위는 앞서 9차례 걸쳐 이루어진 5.18 조사 기록과 최근 접수된 200여 건의 제보를 넘겨받아 지난주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이 시작될 텐데요. 현장 연결 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잠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국내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국내 코로나19 현황이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이 유행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어제 신규 확진자는 15명 늘어서 국내 확진자는 11,065명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한 명이 안타깝게 숨지셔서 사망자는 263명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1,000명 이하로 떨어진 지 이미 한 3, 4일이 돼서 898명입니다. 그리고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의 숫자가 9,904명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15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네. 해외 유입이 10명, 그리고 국내 발생이 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검역에서 7명이 발견이 됐고요. 경기 3명, 충북 3명, 서울 1명, 대구 1명입니다. 치사율은 2.38%를 기록하고 있고요. 80대 이상에서 26%에 좀 근접할 정도 치명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70대도 이미 10%를 넘어서 70대의 치명률도 11%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클럽발 집단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참 다행인데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이 재양성자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관리 지침과 용어 변경을 언급했습니다. 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재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최근까지 447건에 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양성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사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2차 전파 우려 때문에 방역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재양성자도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바꾸겠다고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왜냐하면 재양성자는 이제 감염력이 없기 때문에 재양성자를 이제 확진자처럼 관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 이제 퇴원하면 직장이나 학교 등에 복귀할 때 코로나19 음성인지 결과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게끔 지침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 재확진자나 재양성자라는 용어도 이 격리 해제 후 유전자 증폭, 즉 PCR 재검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어떤 용어가 주는 어떤 편견을 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또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해외 입국자 관리도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 모레부터 KTX를 이용하는 해외 입국자가 직결하는 이 광명역에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합니다.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 모레부터는 지자체의 부담을 좀 줄이고 세부 수송 정보를 종합정보센터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꿔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발 감염으로 미뤄졌던 고3들의 등교가 이제 드디어 모레 있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의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정부는 이번 주 고3부터 시작하는 순차적인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등교를 이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데다 클럽발 집단 감염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네.
정부가 오늘 20일부터 이 고3부터 등교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특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 즉 서울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요, 고3만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은 등교나 수업 방식이 제각각 좀 달라질 방침입니다. 네. 서울교육청은 이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나머지 고1, 고2는 학년별, 학급별로 격주 등교 운영을 권장했습니다. 네. 중학교는 오늘 27일 중3부터 등교하더라도 원격 수업과 이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또 이 수행 평가 등을 위해서 최소 주 1회 이상은 등교 수업을 하도록 이 교육부는 권고했습니다. 네. 다만 이 학년별, 학급별로 나눠서 등교할지 여부는 학교가 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중학교는 최소 주 1회만 등교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초등학교에도 이 중학교와 이제 비슷한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학급 분반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좀 몸에 아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등교 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7월 말까지 초등 원격 수업 배움터를 통해 출석을 또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도 오늘 27일부터 원격 수업과 등원 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고3을 뺀 모든 학년과 학급에 대해서는 학교에게 이렇게 재량권을 주도록 한 것입니다. 네. 또 한편 이 등교 수업 후에요, 학생이나 이제 교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확진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비상 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되고요. 네. 학교는 문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들은 좀 많이 했던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행정안전부에서 그 현황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죠. 그러니까 일주일간 긴급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뭐 신용, 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한 1,140만여 가구가 총 7조 6,117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이 닷새 간 이 누적 기준으로요, 경기도에선 304만여 가구가 1조 9천여억 원을 신청했고요. 전체 신청 금액의 26.7%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은 244만여 가구가 이제 신청을 했고 한 21.5%가 신청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브리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15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6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으로 총 9,904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898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15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명이고 지역사회의 발생은 5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3명, 유럽 지역이 1명, 아랍에미레이트 4명, 일본 1명, 파키스탄 1명이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5명은 클럽 집단 발생 관련이 2명이었고 충북 지역의 신규 사례 2명, 대구 지역의 확진자 접촉자가 1명이었습니다. 충북 지역 사례 2명은 자매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동생이 선행 확진자로 추정되어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된 2명 중에 1명은 클럽을 방문하여 감염된 사람이고 1명은 이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서 접촉자가 1명이었습니다. 5월 18일 12시까지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되어 클럽 관련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명입니다. 클럽 방문자 중에 확진자가 89명이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81명입니다. 클럽 방문 확진자 중 1명이 감염력이 있는 시기에 경기도 부천 지역의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이 역학조사 중에 확인되었습니다. 5월 9일 23시 48분부터 5월 10일 0시 34분 사이에 부천 소재의 메리트 나이트를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별도로 명단을 확보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으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방문하신 분들의 검사를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의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높으므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미 검사를 받으셔서 음성을 확인하였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재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지난 4월 14일부터 우선적으로 확진 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조사 분석된 근거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역학조사,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양성자 285명의 재양성 시기의 접촉자에 대한 79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로 인한 확진 사례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재양성자의 접촉자 중 신규 확진이 된 특이 사례가 3건 보고되었습니다. 역학적으로는 다른 감염원의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재양성자와 또 접촉자에서 바이러스 배양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양성자에 의한 감염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9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재양성자의 관리 방안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양성자 관리 방안 변경 시행 시 기격리자도 소급 적용하고 격리 해제 후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므로 특히 직장, 학교 등에서 격리 해제 후 복귀 시에 PCR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만 조사 목적을 위해 재양성자 발생 시에 대한 보고와 사례조사,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또 전문가의 공고에 따라서 용어를 재양성자라는 용어로부터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과 모임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 등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으시고 방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럽이나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을 한 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변에 위증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클럽발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조사와 격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발병하기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잠복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4차 전파까지 발생하는 데는 10여일 정도가 안 걸릴 정도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코로나19의 이런 특성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증을 퇴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감염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억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발생을 모두 차단할 수는 없어도 거리두기, 마스크, 손 씻기, 고위험시설의 집중관리, 조기의 진단검사 등을 통해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을 분명히 억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 시기에 국민들께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 감염을 차단해 주시고 클럽, 주점, 노래방 등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 자제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감시망을 더욱 넓히고 의료계와 함께 유증상자 대상 광범위한 진단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오후 브리핑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의 확진자 지금 현황이 또 추가로 나왔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1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3명, 경기가 33명, 인천이 25명, 그리고 충북이 9명, 그리고 부산이 4명, 그리고 대전 1명, 충남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시도, 전국적인 시도별로 이렇게 다 발생을 한 것입니다. 네. 또 감염 경로로 보면은 클럽 방문한 사람이 89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동료 등 접촉자에게 81명이 추가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연령별로 보면 역시 20대, 3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일단 20대가 102명이고요. 3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별로 보면 좀 남성이 훨씬 더 많은데요. 남성이 137명이고 여성이 33명입니다. 이렇게 이태원 클럽발 환자의 숫자는 점차 지금 줄어들어서요. 네. 이제 5명 이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중요한 것들을 하나 얘기했는데 네네.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확진자 한 명이 부천 소재 클럽 또 유흥시설을 방문해서 해당 시간과 해당 장소를 갖다가 좀 공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9일 23시 48분부터 5월 10일 0시 34분 사이에 부천 소재 메리트 나이트를 방문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나 133구에 문의해서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 이태원 클럽에서 다녀간 분이 증상이 있어서 전파 가능 시기에 여기를 다녀갔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거기를 방문했던 분들은 133구에 꼭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줄었다지만 지금 4차 감염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네, 이제 4차 감염 사례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게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이제 확진이 됐는데 노래방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네. 그 노래방에 간 다른 또 사람, 콜센터 직원이 그 노래방을 다녀왔고 또 콜센터 직원은 또 본인의 직장에 가서 동료에게 이제 3차 전파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동료의 또 자녀가 또 감염이 돼서 이렇게 4차 전파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복잡해지네요. 이게 네. 바이러스가 옮겨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방금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불과 10일도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뭐 4차, 5차 이건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게 클럽을 이용한 확진자가 사실 1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4차라고 하지만 4차가 아닌 뭐 5차, 6차, 7차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네네. 방역망이 추적한 것에서 4차가 나왔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차수가 높아질수록 이 접촉자가 방역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확진자하고 접한 10명만 관리하면 됐지만 거기서 차수가 높아지면 많아질수록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역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또 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조용한 전파가 계속 수면 아래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방역망 바깥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을이면 코스모스와 메밀꽃으로 유명한 경남 하동군 북천면 들판이 올봄에는 양귀비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공식 축제는 취소됐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관광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들판이 붉은 물결로 일렁입니다. 양귀비꽃 수십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가족은 소중한 추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계속 요즘 집에만 있었거든요. 못 나와보고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넓은 곳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 보여주게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마다 30만 명이 넘게 찾았던 공식 축제는 취소됐지만 꽃길은 개방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꽃밭을 갈아엎을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우리가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게 있고 희망을 주자. 길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소독 장치를 설치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로 꽃 감상을 허용한 겁니다. 이렇게 우산을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앞사람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해온 주민들은 아쉽긴 하지만 상충객들의 웃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메밀꽃을 식재합니다. 하고 10월 달에는 이 봄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양귀비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하동 북천꽃 양귀비 관람은 오는 24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지금은 비가 주춤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부터 강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 늦게 서쪽 지역엔 시간당 20-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지는 않겠지만 비가 오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와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50에서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30에서 80, 충청과 전북, 경북엔 20에서 60,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이 2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